복소수 단원에서 복소수 단원에서 이제 많이 출제가 많이 되는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런 겁니다. 어떤 게 있냐면 진입 판정이라고 해서 참 거짓을 고르는 우리 문제를 이제 많이 만나게 돼요. 참 거짓. 그 참 거짓을 판단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좀 정리를 해둬야 될 개념들이 있고, 이 내용들은 내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되게 강조했던 내용들이 나오게 돼요. 자, 내용 기억나시죠? 여기 있는 내용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표는 이것들을 한방 정리를 해주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한 명씩 돌아가면서 혹은 백지 테스트로 이거를 되게 많이 강조를 할 거예요. 왜냐면 문제가 거의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하나씩 좀 확인을 해보죠. 자, 먼저 첫 번째 툴이 이제 켤레 복소수. 음. 자, 어떤 복소수 z에다가 켤레를 했더니 원래 z하고 똑같은 값이 나왔어요. 이 사실만으로 이제 z가 어떤 수라는 걸 우리 예측할 수 있죠? 켤레를 했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 뭐가? 아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Z가 실수라는 거야. 켤레를 할 대상이 없었다라는 거지. 어, 선생님 0도 따로 있지 않나요? 0에 이제 실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냥 실수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여기 지금 오늘 소개할 모든 식에 대한 증명 과정은 머리 조심하고 머리 좀 숙여서. 아, 오늘 설명한 이제 모든 식들은 대부분 Z를 이제 A 플러스 BI로 둬서 그 식을 이제 증명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자, 자, 이런 식이 있었고. 자, 두 번째 봐볼게요. 두 번째는 이제 Z를 제곱했을 때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어, 자, 순어수, 그 중에서 이제 순어수인 상황이 이제 옵션 상황이 많았죠. 순어수. Z가 순어수임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되게 많아서 요거는 이제 순어수라는 키워드로 우리 기억을 해주자고 합시다. 자, 그럼 요거 이렇게 내가 2개 정도를 써놓을게요. 나와 있긴 했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좀 가리고서 자, 여러분들 그 한 명씩 얘기해 볼게. 자, Z가 순어수임을 가리키는 간접적인 표현으로 뭐가 있을까 알아요? 자, 먼저 하는 게 유리하죠? 답이 먼저 안 나오니까. 어떤 식을 쓰면 Z가 순어수임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표현이에요. 순어수임을 가리키는 거. 자, 참고로 순어수에 대한 예시는 이렇게 생긴 애들이죠. 실수부가 없는 거. 하지만 허수부는 반드시 있는 거. 순어수하고 그냥 실수하고 좀 달라요. 실수는 실수부도 0이어도 0은 실수로 인정이 되죠. 얘는 순어수로 인정되기 위해서 얘가 0이어서는 안 되는데. 자, 그러면은 내가 하나 해볼게요. 자, 내가 Z를 제곱을 했을 때 음의 실수가 나와요. 음의 실수. 자, 이거를 만족시키는 거는 오로지 only 순어수일 때만 자, 저게 만족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하나가 더 있는데요. 우리 되게 많이 얘기했던 거야. 그래서 기억을 꺼내는 연습. 자, 동훈이한테 물어볼게. 나머지 하나 뭐 있죠? 어떤 Z가 순어수인 걸 가리키는 거. 켤레를 내가 어, 제곱을 썼어요. 힌트는 켤레입니다. 네. 켤레면 답을 거의 다 얘기를 해준 거죠. 아, 우서가 켤레 복소수라는 힌트를 줄게. 켤레를 사용해서 그 Z가 순어수임을 한번 표현해 볼래? 켤레를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죠? 자, 오늘 요거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여러분들에게 줄줄줄줄 말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고 갈 겁니다. 네. 네, 맞아요. 내가 켤레를 했더니 아니 저기 실수부만 부호를 아니 허수부만 부호를 바꾸라고 했는데 웬걸?
Z 자체 전체 부호가 바뀌었다는 말은 얘가 순호수인 걸 가리켜요. 근데 여기다가 뭔가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성립하는 게 순호수 말고 다른 녀석도 있기 때문에요. 그 다른 녀석을 제껴줘야지 순호수를 특정할 수가 있죠. 그 다른 녀석이 누구야? 켤레를 했는데 마이너스를 붙은 효과를 내는 게 순호수 군집 말고 다른 군집에 누구 있어요? 예, 0이 있어요. 0이라는 녀석에다가 켤레 복수를 하게 되면은 켤레가 없는데 너잖아. 근데 마이너스를 붙여봐봐. 마이너스 0은 0이거든요. 선생님 0에 마이너스 붙일 수 있어요? 네,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 0은 0이니까 0도 요식을 성립합니다. 그래서 z가 0이 아닌 상태에서 요거를 성립해야 요게 이제 순허수임을 가리키게 돼요. 자, 요게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정말 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오늘 이번 시간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물어볼 거예요. 우리 곱셈 공식은 자연스럽게 뭐 쓰니까 내가 굳이 따로 물어보지 않아도 이렇게 쓰게 되는데 요런 건 좀 잊고 계셔서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순허수를 나타내는 거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또 내려가면서 봐보죠. 근데 그 마플 특강에 이 부분이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4번입니다. 지금 마플 특강으로 110페이지인가? 네, 110페이지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컬레복소수에서 이제 중요한 성질이었죠. 컬레복소수의 내용을 얘기를 할 건데. 자, 다음에 내용이 실수이다. 컬레복소수에서요. 컬레복소수에서 우리가 지금 달달달달 외웠던 거는 컬레복소수 간의 합과 그리고 컬러복소수 간의 곱이 항상 실수라고 했죠. 선생님 저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잡히는데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지금 말하는 게 감이 안 잡히는 친구들은 Z를 A 플러스 BI 또는 C 플러스 DI로 놓고서 저 식을 풀어보면 무조건 증명이 다 돼요. 네. 자, 근데 얘네가 무조건 실수입니다. 얘네가. 허수부 I가 사라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 말고도 이제 좀 세 개가 더 있어요. 두 개가 뭐냐면은 뭐 이렇게 1을 빼고 나서 두 개를 곱했을 때. 그래서 3, 4, 5번을 한번 우리가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 자, 4번 같은 경우는 쉽죠. 분모에는 곱이 나오고 분자에는 합이 나오잖아. 그래서 실수분의 실수니까 실수가 나오게 돼요. 자, 이거는 제곱하게 되면은 얘도 좀 생각하기 쉬워요. 제곱하게 되면은 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두 개가 있고 가운데 있는 2ab가 이제 허수분인데 걔네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사라지게 되잖아. 네. 근데 3번하고 5번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증명 과정입니다. 저기는 3번에 대한 증명을 보여드릴게요. 자, 내가 z를 a 플러스 bi로 두시면은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실 때 이런 거 해보시는 게 좋아요. 자, 저거를 전개를 해보면 이거를 그대로 대입하시면 식이 복잡해지고 자, 전개를 해보면 z하고 z바가 마이너스로 묶이고 z 더하기 z바 플러스 1이죠. 근데 얘가 실수라는 거 알고 있죠? 얘가 실수라는 거 알고 있죠? 실수끼리의 더하기 빼기니까 역시 실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5번을 보시면은 z제곱 더하기 z바의 제곱인데 자, 이거를 그때는 좀 대입을 해줘 볼게요. 그러면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가 아니라 자 근데 z바도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z제곱에서는 플러스 2ab가 나오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2ab가 나와서 플러스 2abi랑 마이너스 2abi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만 남는 거 확인이 되시죠? 그러니까 사실 1번부터 4번까지는 이 1번, 2번만으로 다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다음 주어진 식 중에 반드시 실수라고 할 수 있는 것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골라라. 그러면 이제 얘네들 골라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문제 풀이 때도 아마 이제 지금 오늘 한 얘기가 절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고 문제 풀이 할 때 계속 만나게 될 거예요.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공감하기 어렵지 않죠? 아, 그 다음에 저것도 5번도. 자, 그러면은 내가 방금 여러 가지 증명 과정들을 보여드렸으니 5번에 대한 백지 여기 연습장이 많거든요, 항상.
이렇게 뒤에 위주로 앉지. 우리 싹스도 몇명 안 되는데. 그게 5번을 한번 우리 증명을 지금 연습장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5번. 5번하고 6번 정도까지 해볼까? 6번부터 같이 할 테니까 5번은 우리 많이 얘기했던 거고, 네, 그 증명 과정 한번 확인해 보세요. 5번 지금 해보실게요. 여러분들이 직접 써 보셔야 네, 좀 더 내 설명이 와닿지 않을까 해서. 뭐지? 이게 단축이 겹치는구나. 아, 이 슬라이드 수요랑 겹치는 거야. 자, 보실게요. 내가 Z를 A 플러스 BI라고 두면요. Z바가 이제 A 마이너스 BI이기 때문에 A 플러스 BI랑 이제 A 마이너스 BI를 전개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플러스 ABI랑 마이너스 ABI가 사라지게 되잖아요. 합차 공식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인데 플러스 B제곱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실수부하고 허수부는 얘는 무슨 조건이 있다? 요건 이제 저기 R하는 좀 수업을 그때 빠졌을 때 내용인데, 얘네는 반드시 실수여야만 하거든? 이거 되게 중요한 사실이야. 실수부, 허수부는 절대로 복소수 범위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썼겠니? 여기 i가 있으니까 얘는 허수를 확실히 나타내고자 하는 의지야. 근데 A, B를 만약에 이제 허수를 허용하게 되면 여기서 허수가 나오는지 여기서 허수가 나오는지 그게 모호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A, B는 실수여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조건입니다. 실수를 제곱해서 더해서 0이 되는 거 뭐밖에 없어요? 이거 무슨 방정식이야? 이름 기억나는 사람? 내가 지금 네 번째 얘기하고 있는데. 네, 절대 방정식이라고 해서, 자, 생각해보세요. 실수의 제곱은 절대로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누군가 실수로 플러스를 이렇게 싸버리면 그거를 수습할 마이너스가 만들어지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경우의 수는 오로지 얘네가 다 0일 때밖에 없다. 이런 내용을 했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플 특강은 정말 그 빈출되면서 중요한 그 내용이 많이 들어갔으니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좀 어렵더라도. 그 다음 6번입니다. 6번은 6번 역시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지금 제곱을 했잖아요. 제곱을 해서 이제 실수가 되는 경우가 뭐가 있죠? 다시 물어볼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들이 혈례를 했을 때 어떻게 됐지? 제곱을 했을 때 어떻게 됐지? 약간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질문을 던질게요. Z를 제곱했을 때 실수가 나오는 케이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우서가. 어떨 때 Z를 제곱해서 실수가 나오게 되죠? 자, 자, 아시는 분? 응, 알아? 어, 어, 자, 좀, 여기, 한두 개 놓친 게 있는데, 그 0뿐만 아니라 실수일 때도 되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Z가 실수일 때, 그러니까 순실수라는 말은 쓰지 않아요. 순실수라는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수 자체가 기본적으로 순실수이기 때문에. Z가 순허수일 때, 이렇게 두 가지 경우입니다. 당연히 Z가 실수일 때는 Z가 0일 때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얘를 제곱하면은, 그 제곱하면 각각 어떻게 나올까요? 실수를 제곱하면 나오는 거. 자, 실수를 제곱하면은 0 또는 양의 실수가 나오게 됩니다. 순허수를 제곱하면은 음의 실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렇다면 어떤 Z가 있었는데 1을 빼갖고 실수가 나와야 된대요. 이 빼기 1이라는 녀석은 허수부를 지워주는 능력이 없어요. 허수부를 지워주는 능력은 없고 실수부가 1일 경우에 그 실수부를 지워주는 능력만 있기 때문에 내가 저 결과로 그 결론적으로
z-1의 제곱이 실수라는 사실을 단서로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릴 수가 있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z가 실수부가 1이고 그 다음에 허수부가 이렇게 뭔지 모르는 바로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럼 스토리가 맞는지 봐볼까요? 실수부가 1이니까 실수부를 없애줄 수가 있죠. 그러면은 bi만 남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제곱해서 실수가 되는 건 b가 만약에 0이 아닐 경우에는 이제 음의 실수가 나오게 될 거고 0일 경우에는 0이 나오는 그런 루틴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 자, 이렇게 해서 한 3개 정도 더 봐볼 거고요. 7번부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7번부터는 지금 우리가 숫자 범위가 확장이 됐어요. 중3 때까지 우리가 썼던 수의 범주는 실수에 국한되었는데 이제 그거를 허수를 포함해서 복소수 이렇게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실수에서 많이 이제 그 성립시킨 게 당연했던 여러 식들 있죠. 그게 복소수 범위에서도 성립되는지를 볼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7번. 실수에서는 어떤 두 수를 곱했을 때 0이 나오면은 우리 방정식을 푸는 기본적인 원리잖아. 알파가 0이거나 또는 이제 베타가 0. 둘 중에 하나가 확실하게 0이어야 됐거든. 둘 다 0이 아닌데 절대로 0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실수에서. 근데 과연 복소수에서도 이게 성립이 됐지. 혹은 복소수에서 둘 다 0이 안 될지라도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나온 특징 때문에 어떻게 저떻게 해갖고 0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닌지 대한 내용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복소수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와닿는 예시를 드리면은 우리 이제 허근 나올 때도 이제 이렇게 풀 수 있으니까. 자, 이거 증명 역시 네, 여기 아래 내용을 좀 가름을 하겠습니다. a 플러스 ci c 플러스 di를 두면은 자, 그래서 그 곱한 결과가 0이면은 그 단서로 네, 둘 다 0인 거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좀 빈약한가 설명이? 네. 아, 그래서 자, 곱한 결과가 어떻게 되죠? 곱하면은 저기 뭐야? 곱한 결과가 이제 요건데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내가 이제 켤레복소수를 이제 곱하게 되면은 음, a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더하기 d제곱 이렇게 실수만 남게 되고 그래서 각각 0이 제가 0이거나 0이니까 얘가 0이면 아까 위에서 봤던 절대 방정식이니까 뭐 알파가 0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실수처럼 똑같이 성립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할 거 2개 남았습니다. 그 알파하고 베타가 복소수일 때 자,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기 실수부하고 허수부는 무슨 수만 된다 원래? 그 실수만 된다. 저기 네 교육이 없어 보이냐? 자, 여기 다 그 저기 실수만 이제 되는 건데 여기 그 복소수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때도 똑같이 이제 우리 썼던 요걸 쓸 수가 있는지 이런 게 있었어요. a 플러스 bi가 0이고 이제 ab가 실수면 이걸로 인해서 얻게 되는 복소수의 상동에 의해서 a하고 b가 각각 어떤 값이어야 될지 알아요? 요거? a 플러스 bi가 0이면 a하고 b의 값은 어떻게 돼야만 돼요? 둘 다 0이어야 되죠? a도 0이고 b도 0이어야 돼요.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실수가 아니라 복소수여서도 이제 성립이 되는지 근데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성립 안 합니다. 이걸 확인해 볼게요. 8번하고 9번만큼 확인을 해볼게요. 내용이 많이 낯설 수 있는데 내가 알파를 a 플러스 bi로 놓고서 그 다음에 베타를 c 플러스 di로 놓고서 저 식을 계산을 해보면 알파는 그냥 쓰고 베타에다가 i를 곱하죠. 그래서 이 그 i 베타가 마이너스 d 플러스 ci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이제 그 더하라는 건데 여기 이제 2개짜리네요 명제. 그러면 a 마이너스 d 그 다음에 b 플러스 c의 i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자, 근데 이제 주어진 문제가 얘가 0인 거야. 자, 얘가 0이면 이제 얘가 0이고 얘가 0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A하고 D가 같고 그리고 B하고 마이너스 C하고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요런 규칙이 필요한 거지. 요게
A, 알파가 0이라는 건 뭐예요? A, B가 둘 다 0이라는 거잖아. A, B가 둘 다 0일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0이 아니더라도 이제 뭐 3, 3 같고, 여기는 뭐 2하고 마이너스 A 이것도 된단 말이야. 꼭 0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복소수의 상동에서 0이 될 때는 이 알파형, 베타형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우리 절대방정식으로 소개했던 요거 있죠. 제곱합이 0이다. 자, 요것도 얘네가 반드시 0이 아니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 범위 안에서는 제곱했을 때 0 아니면 양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0, 0 말고는 없었는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파가 1이고 그 베타가 i면 제곱합 해갖고 0 나오잖아요. 근데 둘 다 0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실수에서 성립해갖고 복소수에서도 그대로 성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소재들이 있어요. 그대로 성립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고 그대로 성립하지 않는 것들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8번에. 그 다음 마지막 9번은 이런 거는 이제 순환형이라고 하는 건데 자 9번이 마지막이에요. 되게 내용이 낯설죠? 네. 특강 내용에서 그렇습니다. 순환형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요. 그 이제 수학상에서 많이 나오는데 여기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가 있죠. 베타로 끝났는데 베타로 시작해서 이제 감마 더하기 감마 감마로 끝났는데 감마로 시작해서 또 알파 알파로 끝났는데 알파로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태를 이제 이런 식을 이제 순환형이라고 하는데 이 순환형은 저놈의 전투기 다 더해요. 다 더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잘 보세요. 알파 더하기 이제 베타랑 베타 더하기 감마랑 감마 더하기 알파를 변변히 싹 다 더해주시면은 알파도 두 개, 베타도 두 개, 감마도 두 개이기 때문에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이 나오게 돼요. 9번의 명제가 뭐죠? 9번의 명제는 얘네가 만약에 실수이면 얘가 실수인지를 물어보는 거죠. 근데 어때요? 실수끼리 다 더하면 당연히 실수가 나오겠죠. 그 결과가. 음. 실수끼리 다 더해서 나온 요거는 실수겠죠. 그 실수를 2로 나눠도 실수겠죠. 그래서 얘네가 다 실수면 실수라고 할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봅시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예를 들어서 실수야. 거꾸로 이게 성립을 할까? 얘네 더해서 다 실수라고 해서 이건 성립이 안 합니다. 성립 안 하는 그런 거를 이제 거짓말 했다. 그래서 거짓이라고 하는데 자, 거짓을 판결하는 방법은 아주 명확한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게 발레라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반 친구들 수학 다 100점이다 라고 내가 뭐 자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거짓말인 거를 밝혀내는 방법은 100점이 아닌 애 한 명이라도 나오면 되는 거잖아. 거짓을 지지하는 예시를 발레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발레를 하나 뽑아보면은 그러니까 세 개 다 더한 게 실수일 때 각각의 실수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 각각의 실수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 예를 들어서 둘끼리만 켤레인 경우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는 실수. 자, 이러한 예시를 들어보면은 이거 세 개 더하면은 3i, 3i 다 사라져서 실수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더한 거 실수라고 볼 수가 없죠. 이렇게 더한 거 실수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수학화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반대 과정,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이제 많이 헷갈리고 낯설죠? 근데 이게 문제로 나와요. 그래서 지금 복소수 단원이 우리 곱셈 공식 다음으로 약간 여러분들이 살짝 벽을 느끼는 단원인데 네, 잘 극복해 주시길 바라겠고 자 그럼 이제 보기 문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하면 될까? 네. 자 풀어볼게요. 자 복소수 Z에 대해서 항상 실수인 것을 골라라. 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일단 우리 기억하고 니은은 너무 많이 세뇌 교육했으니까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얘네를 갖고 다른 것도 밝혔으니까 기억 니은 맞죠? 혈레끼리 더하거나 그 다음에 자, 선생님 이거 안 가르쳐줬던 모양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판단하라고? 이거 전개해봐. 그 합차니까 Z의 제곱 빼기 Z 바의 제곱이잖아. 이렇게. 자, 그럼 어떤가요?
맞아요, 틀려요? 내가 물어볼래. 우석이 이거 맞아, 틀려? 가려줘야 되니까. 자, 맞아, 틀려요? 이거. 편례하고 제곱 빼기 제곱 빼기 제곱. 틀려요. 왜 틀리죠? 선생님 아까 비슷한 거 있었는데 맞았잖아요. 그건 더하기였어요. 자, 뭐 왠지 보세요. Z를 A 플러스 B라고 두시면요. 그걸 전개하시면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2ABI였고, 요거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2ABI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리스트를 세워서 외우더라도 그거를 변화고 쳐서 나오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네, 그거예요. 자, 그러면은 더한 거는 사라져서 0이 되는 거 맞죠? 근데 뺀 거는 오히려 안 사라져요. i가 살아있다고.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다음 문제 한번 봐볼게요. 자, 이거 다 풀고서 뭘 할 거냐? 여러분들이 일단 A4 용지에다가 적어도 마플 특강이 제시된 것만이라도 암기 테스트 아니에요. 일단 곱셈공식 써보는 것처럼 깔끔하게 써볼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 바꿔 말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심화 개념 범주에 들어가는데, 이 심화 개념을 정리를 안 하고 고등학교에 가시면은 컬레복소수 배웠어. 막 수력 충전해서 이거는 뭐 A-BI가 됨 이런 거 열심히 했단 말이야. 근데 진짜 시험 문제를 아예 건드리지를 못해요. 네,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리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음. 자, 다음 보기 중 옳은 거를 골라라. 근데 여기서 이제 알파, 베타가 이거를 잘 봐주셔야 돼. 실수 범위가 아니라 복소수 범주였어. 그래서 생각 안 나시면 이거 다 놓고 다 증명을 다시 하셔야 되는데, 자, 이거 기억, 맞아요, 틀려요? 실수에서는 복소수의 상동에 의해서 각각의 0에다가 맞았죠. 근데 허수는 아니라고요. 그 복소수에서는. 그다음에 저기 절대 방정식도 성립하지 않고요. 전례가 많죠? 그다음에 이거 알파하고 베타가 켤레 복소수라는 뜻이에요. 베타를 켤레라면 알파가 나온다. 켤레 복소수를 곱해서 0이면 그 복소수 자체가 0이다. 네, 요거는 맞는 말이었죠. 그래서 위에서 나왔던 거 윗문제 디귿 빼고 자 이렇게 해봤고요. 자 지금 그걸 해봅시다. 이 마플 특강에 나왔던 그 소괄호 1, 2, 3, 4, 5, 6, 7, 8, 9에 있던 애들 있죠. 자, 오른쪽에 했던 건 지난 시간에 이제 주요 다뤘던 내용으로서 제 몸 때문에 안 보이죠? 그 때문에 그 복소수 계산할 때 유용한 거였죠. 특히 i의 순환성을 이용할 때. 뭐 i 그래서 그 관련해서 자 내가 그걸 자, 얘네들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여기 별표. 자, 요건 책에 없어요. 자, 얘를 얘기하고 싶은 건데요. Z하고 Z 바하고 역수 관계인 거를 보이고 싶어요. 그럼 얘를 A 플러스 BI라고 놓으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일 때로 의율되겠죠. 자, 실수부하고 허수부의 제곱합이 자, 잘 들으세요. 지금 하는 말 다른 거 다 까먹고 다 집중 안 해도 되고 다 까먹어도 돼. 근데 이건 들어야 돼. 제곱합이 1일 때 요게 성립하는 관계, 그러니까 얘도 성립이 되죠. 루트 2분의 1 더하기 루트 2분의 1, 그 제곱합하면 1 나오죠. 걔네들은요 켤레하고 역수 관계입니다. 요거 켤레하고 역수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자 이 녀석 뭐예요? 이 녀석 결과가 이거 정리해 보시면은 플러스 요거 따라고 했죠. 요거는 그냥 i를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역수했죠. 역수하면 그 역수 그거의 켤레니까 마이너스 i라고요. 여기 제곱 있는 거 조심해 주시고. 자,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i죠. 자, 이거 그거의 켤레니까 플러스 i가 나오고, 자, 이것도 정리해 보시면 이거 플러스 i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i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중요한 성질이 요거고요. 네, 여기까지. 자, 잠깐 5분 정도 쉬었다가 뒤에 이제 방금 정리했던 그 개념으로 이제 6번 문제가 펼쳐져 있어요. 자, 복소수 알파 베타가 있는데 알파하고 알파 바랑 같대요. 자, 켤레를 했던 거 켤레를 해도 아무런 일도 벌어지잖아요. 그럼 알파는 뭐라고 했죠? 실수. 그래서 맞는 거예요. 이런 거 이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알파하고 베타하고 서로 켤레 관계예요.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많이 세뇌 교육했죠? 더한 거랑 곱한 거 모두 실수이다. 자, 그 다음에 절대 방정식.
복소수 범주 내에서의 이 방정식은 더 이상 절대 방정식이 아니에요. 각각 0이다? 아닙니다. 틀렸어요. 또 이런 거 누구 안 되는 거 누구 있었죠? 되는 건 누구 있었죠? 자, 요게 0일 때 0이면 얘가 0인 거나 또는 얘가 0이다. 이거는 실수하고 똑같이 되는 녀석, 되는 놈. 또 안 되는 놈 누구 있었죠? 우리 방금 쓴 거 중에서 안 되는 놈? 누구 쓰더라? 요게 이제 되는 놈이고 뭐 아래 있겠죠 뭐. 근데 이게 아닌데? 요거 말고 되는 게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5번. 그래서 4번은 맞고 5번은 켤레 관계이면은 여기서 0이면 각각 순서수이다. 낯선 모양이 나온다. 내가 얘기했듯이 이거 A 플러스 BI를 두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되는 거 하나가 8번이었나? 9번이었나? 아, 저기 되는 거가 아니라 저거 다 합 그거였구나. 잠깐만요. 네, 합 그거였고. 아, 저기 실수부 허수부 맞아. 저것도 안 되는 놈이었죠. 자, 아래 문제 같이 좀 봐볼게요. 아래 문제 어디 보자. 217번이랑 18번을 좀 같이 해보고 넘어가 볼게요. 네. 자, 조금만 힘내보세요. 자, 옳은 것을 모두 다 고르라고 합니다.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그럼 두 개 곱해서 0이면 Z는 0이다. 저거는 이제 참인 거였죠? 기억 안 나시면 A 플러스 BI를 두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실수부에 대한 절대방정식이 나오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 켤레의 제곱이 0이면, 자, 이거는 기억나시나요? 허수부가 사라졌던 녀석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실수부만 남았던 녀석이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요. 자, 니은 근데 우리가 정식으로 정리한 모양새가 아니라서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 다음에 켤레를 했더니 이 마이너스를 얘한테 줘도 되죠? 켤레를 했더니 마이너스가 붙었다. 디귿 뭐라고 했더라? 이건 이제 진짜 물어봐야 돼. 이건 대답 못하면 이제 안 돼요. 자, 알아요? 디귿을 성립시키는 Z는 누구였죠? 켤레를 했더니 Z 자체의 마이너스가 통째로 붙어버렸대. 이걸 성립하는 Z를 뭐라고 했죠? 부사가 뭐라고 했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순호수로 돼 있는 것들은요. 켤레를 했을 뿐인데 그 숫자 전체에다가 마이너스를 푸는 이런 효과가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0이라는 녀석도 켤레를 해도 0이죠. 켤레를 해도 0이에요. 근데 거기다 마이너스 붙여도 마이너스 0도 0이기 때문에 0하고 순호수잖아요. 자, 제일 중요한 별표 2개짜리였잖아요. 자, 그러면은 니은은 같이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하기 힘드실 것 같네요. 자, 우리가 배웠던 거는 Z제곱 더하기 Z바이 제곱이 실수가 무조건 나온다는 사실을 마플 특강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Z가 0인지를 판단해 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변칙적인 게 나왔을 경우에는 즉석에서 이제 만능 열쇠인 A 플러스 BI로 두는 방식으로 해결해 볼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저거 제곱합 더해주면은 이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 걔가 0이라는 건데, 자, 요걸 만족하는 거. Z가 0이라는 거는 A, B가 둘 다 0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맞을까요? 얘가 성립하기 위해서 얘여야만 한데 이 말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우서가 이 식이 성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드시 둘 다 0이어야만 할까? 우리 요 식이 성립하는 걸 어떻게 쓸 수 있어요? A-B 곱하기 2는 나누고 A 플러스 B 그게 0이다. 자, 이게 실수부니까 실수에서 우리 이런 방정식 어떻게 풀어요? A는 B거나 또는 A는 마이너스 B죠. 자, 이거는 결론은 틀립니다. 왜 틀린지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A하고 B하고 같으면 니은을 이 식을 만족시킬 능력이 돼요. A하고 B하고의 이제 같지만 부호만 달라도 이 식을 만족시킬 능력이 돼요. 꼭 굳이 얘가 아니어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A하고 B가 0이어도 저게 만족이 되는데, 그러니까 수학에서의 명제에서의 참은 항상
항상 참을 좀 전제로 하거든요. 항상 참. 이런 거가 똑같은 거야. 이제 여러분들 고색중 다녔잖아요. 그래서 뭐 준영이는 고색중 학생이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죠. 근데 고색중 학생은 준영이다. 이 말은 틀리잖아요. 다른 친구도 우석이도 있고, 아니 우석이는 저기 수성 중이구나. 다른 중학생도 있고, 그러니까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제에서는 그때 그런 내용이 있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꼭 이렇게 단정시킨 말이 이제 틀리다 이 말이에요. 얘가 아니어도 되니까 얘여야만 한다라는 말은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Z가 0이 아니어도 된다. 발레가 존재하는 거죠. 발레. Z가 예를 들어서 3 이렇게 A, B의 저기 똑같은 얘도 이제 저게 성립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한 수업 내용은 내가 이렇게 앞에서 지켜봤을 때 약간 내 뇌피셜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높아심인지 모르겠는데 좀 이해를 하고 계신가 모르겠네.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자, 알파하고 베타하고 자, 보세요. 이것까지 그냥 다 보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해볼게요. 켤레를 하고 나서 마이너스를 곱하는 그런 관계래요. 켤레복수수 관계는 아니에요. 이런 관계가 바로 알파하고 베타하고 켤레인 거죠. 베타의 켤레가 바로 알파다. 근데 저 켤레복수수하고는 조금 다른 거긴 한 겁니다. 저런 식으로 변화구를 준다고요. 변화구를 주더라도 우리는 a 플러스 bi를 두고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항상 실수인 것을 고르면 알파를 a 플러스 bi라고 놓을게요. 그럼 베타는 뭘까요? 베타를 요거로 놓을게요. 그러면 알파는 뭐죠? 켤레를 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니까 a 마이너스 bi가 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니까 이렇게 알파를 넣을 수가 있죠. 네, 요거 갖고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오늘 메모하신 거는 주로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충분히 변화구를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알파 바가 마이너스 bi죠. 걔랑 얘랑 더하면은 허수부가 사라지니까 항상 실수죠. 자, 둘이 더하면은 2bi죠. 거기다 i를 곱하면은 i가 사라지죠. 네, 맞습니다. 자, 베타를 켤레를 해주시면은 a-bi인데 자, 얘랑 얘랑 곱해주시면은 자 보세요. 얘를 마이너스로 묶으면 얘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거를 그러니까 요런 식이 나오게 되죠. bi의 제곱. 이걸 제곱한다고 해서 i가 사라지진 않죠. 그래서 디귿은 단정짓지 못해요. 그 다음에 이 베타분의 저거 알파 반은 마이너스 a 요거고요. 그 다음에 베타는 a 플러스 bi죠. 자, 요거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1 나오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네네.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이 되겠네요. 답이 4번이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자, 요 내용이 조금 넘어가고요. 단원 종합 문제 통해서 우리 또 이제 정리 주간 가져보기로 하고요. 베이직 미리 풀어보시고 자, 그러면은 하나 더 있었지 참. 자, 요거를 지금 하지 않을게요. 지금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것 같아서 방정식을 봐보겠습니다. 방정식. 그래서 내가 이제 예고했던 대로 이렇게 조금 어려운 소재를 만났을 때는 여러 시간에 걸쳐서 해볼게요. 자, 방정식입니다. 페이지가 몇 페이지일까요? 나도 모르겠네. 네, 여기 1차 방정식 요거 펴주세요. 다들 펴셨죠? 몇 페이지니? 너무 쭉쭉 넘어가 봐. 216, 200, 200이래. 122페이지요. 자, 먼저 이제 방정식의 정의. 어떤 식을 방정식이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자, 어떤 요건이 있죠? 이거 두 가지 아는 사람. 오랜만에 상품을 걸 게 없는데.
방정식이라고 불리기 위한 두 가지 요건. 이렇게 이 두 가지 요건. 자, 이거를 정확하게 답변하시는 분께는 제가 코카콜라 뚱캔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드릴게요. 방정식을 부르기 위한 두 가지 요건. 이 내용은 우리 항등식에서 다뤄봤는데요. 자, 조금만 힘내주세요. 힘들죠? 네, 우리 10분만 더 하고 마칠 건데, 자, 이거 우리 방정식은 항등식이랑 많이 비교를 했죠. 자, 항등식과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등식이어야 됩니다. 등호를 사용한 식이어야 돼. 등호가 없으면 절대 방정식이나 항등식이라 부르지 못해요. 자, 그렇다면은 그 등식이면서 이제 여기는 이제 차이점이 되는데, 방정식은 이제 어떤 x를 찾는 게 목적입니다. 미지수 x. 그러니까 등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방정식이 아니죠. 뭐 3은 3 이런 게 방정식이 아니에요. 미지수 x가 있어야 돼요. 항등식은 이제 이 x가 모든 실수, 모든 실수 그게 다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값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 값이나 다 되는 거예요. 완전 극단적이죠. 얘는 마치 하나만 맞는 열쇠 같은 건데. 자, 그럼 거기다가 이제 1차라는 말이 붙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미지수 x가 이제 미지수 x인데, 자, 우리 그리고 상식인데 미지수하고 변수하고는 다른 말이거든요. 변수는 이제 variable, very가 이제 다양하다는 뜻이잖아요. 다양하게 변할 수 있으니까 미지수는 이제 unknown, 다른 말이에요. 1차 방정식은 이제 미지수 x가 1차인 경우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1차 방정식 대표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ax 플러스 b.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요렇게 생긴 것도 1차 방정식인데요. 이런 거 풀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주 능숙하게 잘 풀죠. 이거 2양 시켜갖고 x는 1이다. 자, 근데 이거. 자, 요것도 1차 방정식인데요. 모든 1차 방정식을 어떤 대표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요걸 만족시키는 x는 뭐죠? 이렇게 물어보면은 정말 한 90%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하게? x는 뭘 물어? a분의 b야.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되게 불완전한 답변이에요. 왜냐면은 a, b가 양수인지 0인지를 모르잖아요. 음수인지. 그래서 각 경우별로 분류를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경우별로. 그래서 1차 방정식은 1차 방정식인데 지금 이제 요거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다 이제 다 0이 아닌 게 확정이 됐으니까 되게 쉬웠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부터 해볼게요. a가 0이 아닐 때 0이 아니면 나눌 수가 있어서 x는 a분의 b로 알고 계신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계신 형태의 1차 방정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잘 낯설어 하시는 게 바로 a가 0일 때입니다. 자, a가 0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좌변이 0이 되죠. 그럼 이제 b가 어떤 값을 갖냐에 따라서 저 식이 되게 맞는 식이 될 수도 있고 되게 틀린 식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a가 0일 때 이제 두 가지 경우로 나뉘게 되는데, 자, b가 0인 경우와 b가 0이 아닌 경우로 나눠볼게요. 자, 얘가 0인데 만약에 b가 0이 된다면 그때 내가 x를 관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a가 0이에요. 그러면은 x가 뭐가 들어가도 손 안 대고 코풀기죠. 항상 갖게 되잖아. 그 항등식이라 부르죠. 항등식. 그래서 이때 이제 항등식이라고 부르고, 이 항등식을 조금 이제 고급 용어로 부정이라고 불러요. 부정. 긍정적인 부정적인 할 때 그 부정이 아니라 정할 수가 없다. 너무 많아서. 그래서 부정은 너무 많은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b가 이제 0이 아니게 되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0이 아닌 어떤 알파라고 해봐. 그럼 x에다가 온갖 난리불수를 부린다 할지라도 0이랑 곱한 게 0이 아닌 값이 나올 수가 없죠. 이런 거를 이제 해가 없다. 이걸 어려운 말로 이제 불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차 방정식에 대한 모든 경우를 이렇게 다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 이제 이런 케이스고요. 1차 방정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개수를, 이거 이제 개수라고 부르잖아. 상수항. 이렇게 개수를 모르는 상황을 이제 미정개수라고 하는데, 정해지지 않은 개수. 이 미정개수의 상황에서는 이 가능성을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쌩까는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1차 방정식이 그 저렇게 윗거 형태에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좀 만만하게 느껴지시나 본데 만만한 거가 맞긴 한데 놓칠 거는 놓치지 말 건 놓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아래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정리된 거 내용이고 그다음 두 번째 절대값을 풀어 나올 때 자, 절대값입니다. 오늘 이 방정식 인트로고요. 잠시 후에 5분 정도 하고 마칠게요. 자, 우리 절대값 너무 잘 알죠? 마이너스 5를 절대값 하면은 우서가 이거 결과가 뭐지? 마이너스 5 절대값이 몇이에요, 결과? 네. 자, 그러면은 알아야? 이 플러스 7 절대값 결과가 뭐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너무너무 쉬운 질문이죠. 이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값은 안에 있는 거를 무조건 양수로 만드는 약간 매직 그런 녀석이었는데 자, 여기 안에가 이제 여기 문자가 나오는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자, 이렇게 문자가 나왔어요. 근데 그 x의 부호를 내가 이렇게 따로 알려줬어. 이렇게. 자, x가 양수래. 그러면은 그냥 나오면 되니까 이렇게 x겠죠. 자, 그러면은 a가 만약에 이제 음수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올까, 준영아? 음수로 나오겠죠? 그 말은 근데 틀린 말이에요, 다시. 얘가 여기 나오는 그걸 불러주세요. 네. 자, 근데 요거 이제 아다르고 어다른 말을 잘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나눈 대화는 좀 문제가 있어요. 일단 완전한 100% 팩트는 절대값에 의하면 무조건 양수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고 그렇게 얘기하죠. 선생님, 절대값을 거쳤는데 왜 마이너스가 살아있죠?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요거는 엄연히 말해서 양수라는 겁니다. 이거 양수예요. 뭔 소리야 이 양반아. 여기 마이너스 있잖아. 근데 잘 보세요. A가 음수이기 때문에 음수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서 얘는 결론적으로 겉모습은 음수인데 실제로 팩트는 양수라고요. 그래서 절대값의 대전제를 깨트린 게 아니다. 요거 양수입니다. 양수. 양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자가 되면은 이렇게 조금 오해를 살 만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셔야 될 건 요겁니다. 결론. 안에 숫자가 들어있을 때 난이도가 최하 오브 최하예요. 절대값은. 근데 문자나 식이 들어있을 때는 자, 여기 안에 들어있는 어떤 문자나 식이 양수일 경우에는 그냥 나와. 그냥 쉬워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가 이제 음수일 경우에는 여기 안에 있는 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 나옵니다. 이 마이너스에 불만 갖지 마세요. 실제 팩트는 양수니까요. 네, 그 내용을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0일 때는요. 어떻게 될까요? 자, 요거 한번 맞춰보시죠. 0일 때. 0일 때는 어떻게 될까, 준영아? 마이너스 붙이고 나올까? 아니면 그냥 나올까? 0일 때는 어떻게 되죠? 숫자는 0보다 크다, 작다, 0도 있는데 0도 판단해야 되는데 우선 한번 맞춰볼래? 자, 0을 절대값 씌우면은 자, 그냥 0에도 맞고요. 마이너스 붙이고 나와도 맞아요. 아까 했잖아. 마이너스 0도 유효한 숫자인데 얘도 이제 0이랑 똑같죠? 그래서 0은 자, 이거는 누구의 성질이야? 이렇게 그냥 나오는 거는 누가 이짓거리를 했죠? 양수야, 음수야? 양수가 이짓거리 했죠.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는 거는 음수가 그 짓거리를 했죠. 근데 0은 박쥐 같은 놈이야. 양수의 성격도 띠고 있고 음수의 성격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안에 절대값에서 경우를 나눌 때 0이랑 같다를 여기다가 붙여도 되고 여기다가 붙여도 돼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거 이제 방정식을 하기 위한 빌드업이고요. 자,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여기 보기 2번. 자, 이 2번에 나와 있는 이 문제를 일단은 엄청 정석대로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되게 쉽게 하는 법을 알려드리고 이렇게 두 번씩 풀어볼게요. 정석대로 하는 방법은 이렇게 성량계를 이제 우리 많이 세울 겁니다. x-2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를 나누는 게 포인트예요. 근데 등호는 정말 아무 데나 붙여주셔야 돼요. 여기다 껴줄게. x-2가 음수일 때. 이렇게 경우를 두 개로 나누셔서 이게 정석입니다. 안에가 양수예요. 그러면은 그냥 나와 아니면 마이너스 붙이고 나와. 그냥 나오죠. 네.
요 문제까지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 죽을 것 같네요. 그냥 나왔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요거 풀어주시면 x는 3이죠. 나온 답이 주어진 전제 조건에 부합되는 게 맞는지 봐보세요. 이거 넘겨주시면 x가 2보다 크다는데 x가 2보다 큰 답이 나왔죠. 그렇게 답이 나오면 오케이, 이건 답으로 fi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x가 2, x-2가 0보다 작다라고 그 경우를 나누게 되면 다시 말해서 얘는 x가 이제 2보다 작은 건데, 그러면 내가 이제 물어볼게. 우서가 여기 봐봐. 자, 요거 안에가 음수야 양수야? 이때? 음수예요 양수예요? 음수죠 음수. 음수면은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 그냥 나와. 네, 그래서 마이너스를 또 x에만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괄호로 전체로 붙이는 거야 이렇게. 자, 걔가 1이다. 요거 풀어주시면 돼요. 요게 마이너스 1이고 넘겨주면은 저기 2니까 x는 1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은 요게 최종 답으로 결정이 될까 안 될까? 준영아, 될까 안 될까? 실제로 이렇게 답이 나오고서 최종으로 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기껏 구했더니 답이 아니래. 빠꾸 먹을 수도 있어요. 이 경우는 맞을 거 아니까. 알아야 맞을 거 아니까? 맞아요. 왜냐면 이 범위 안에서 나왔잖아. 그러면은 답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의 최종 정답은 x는 1 또는 3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이게 엄청 정석적인 풀이고 해설도 이렇게 풀었어요. 근데 이거 진짜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이제 두 번째 방법인데, 잘 보세요. 요걸 하나 이제 덩어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절대값을 1로 가지는 숫자가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가 뭐죠? 하나 내가 얘기할게. 플러스 1. 다른 하나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1. 얘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이항시켜주면은 여기 2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무슨 말이냐면 한 번은 플러스하고 한 번은 마이너스 하는 뜻이야. 그래서 플러스 하면은 3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하면 1 나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풀어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여러분들 2차 부등식 안 했구나. 그럼 부등식 가서 얘기를 하면 되겠고. 네, 그래서 네, 이 정도. 그 다음에 이렇게 절대값 두 개짜리. 자, 요게 이제 조금 어려운데 요거는 이번 시간에 안 할게요. 이번 시간에 안 하고 일단 여기 보기 2번까지 오늘 한 걸로 하겠습니다. 요거는 경우를 어떻게 나누는지 좀 프리뷰를 드리면, 지금 절대값 안에가 0이 되는 게 기점입니다. 우리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누는 기준은 항상 0일 때거든요. 0보다 크면 양수니까. 그래서 지금 저 녀석은 1일 때가 기준이고 저 녀석은 2일 때가 기준이라서 경우를 이렇게 세 개로 나눠 주셔야 돼요. 정석대로 하려면 세 개로 나눠서 x가 2보다 크면 둘 다 그냥 나오고, 그 다음에 뭐 1하고 2 사이면은 얘만 양수로 나오고 둘 다 음수로 나오고, 막 그렇게 경우 나눠서 해보셔야 되는데, 이 과정이 이제 우리 중학교 때 머리로 굳어진 우리 입장에서는 좀 되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막 못할 만한 건 아니고, 저것도 역시 겁나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끝내면, 내가 여기 있는 요 식을 어떤 x로 이루어진 식 fx라고 두면은, 자, 그 fx는 어떤 연속 함수끼라는 말이 이제 고2 때 배우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뚝뚝 끊어지지 않는 거를 이제 연속 함수라고 얘기하는데, 연속 함수의 합이기 때문에 무조건 연결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x에다가 1을 넣으면 얘가 0이 나오고 얘가 1이 나와서 1이고요. 2를 넣으면 얘가 0이 나오고 1이 나와서 1이에요. 그 다음에 둘 다 양수이면 기울기가 2고요. 둘 다 음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기울기 마이너스 2, 기울기 2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걔가 5랑 똑같을 때 요거 구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지금 설명하기에는 좀 투머치라서 이거부터 다음 시간에 제대로 각 잡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거 한 몇 개 하면 중간고사 범위입니다. 첫 중간고사가 제일 중요해요. 자, 중간고사의 중요성까지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고등수학을 한 1개월 이상 해보니까 중학교 때랑 온도가 그냥 완전히 다르죠. 내용 자체가. 근데 조금 미안하지만 얘기 드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푸는 그 못 풀었던 노말 문제, 그 다음에 거기 터프 문제가 고등수학에서 이제 변별력을 위해서 나오는 그 문제를 쫙 세어봤을 때는 굉장히 쉬운 편이거든요. 뭐 얼마나 그래서 미친 사교육 막 그렇게 나오는 게
미친 입시지옥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그런 게 좀 있기도 한데 자 그래서 내가 뭔 얘기하려고 했지? 그래서 첫 시험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느끼는 게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서는 이제 줄 세워서 등급을 받습니다. 1, 2, 3등급 1등부터 몇 등까지가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받는데 그 경쟁을 하는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다 같이 고등 수학을 딱 처음 접할 때 겨울방학 때 굉장한 벽을 다 느껴요. 정말 다 같이 느낍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겨울방학 때 중학교 때 고생한 나를 위해서 힐링한다. 그래서 학원 뭐 다 끊고 놀다가 이제 2월 달 말쯤에 학원을 알아본 애들은요. 고등학교 3년이 다 어그러져요. 수학이. 자, 수학을 포기하고서 절대 그 이름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대학교에 갈 수가 없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그 사실상 수학 한 과목의 비중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될 정도로 수학이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예체능 할 거 아니라면요. 예체능 할 거면 미술이나 음악 막 그런 거 태권도 이런 거 하셔야 되고 이 정도 수학의 위상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런 환경에서 다 같이 어려운 환경에서 아직 열심히 겨울방학 때 열심히 했을지라도 적응이 안 돼서 혹은 그렇게 놀아서 그렇게 어쩌다 보았고 3월 달에 이제 막 고등학교 가서 이제 너도 이 학교야 막 이러면서 막 친해지고 4월 되면 이제 시험 얘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아무리 늦어도 이제 4월 말경부터 이제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정말 늦으면 5월 초까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정신없이 한 달 보내면 시험 기간에 공부 기간이 시작이에요. 이때 시작해 좀 늦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면은 문제들이 중학교 때처럼 그렇게 공부 안 해도 90점, 95점 나오는 문제가 절대 안 납니다.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그 과정 자체가 복잡하고 어려워졌는데 그 어려워진 그 안에서도 문제를 그 안에서 더 어렵게 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매운맛이 들어가요. 내용 자체도 어려워졌는데 선생님이 출제를 좀 기본적으로 좀 어렵게 합니다. 줄을 세워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95, 100점 나왔던 애들이 진짜 50점 막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50점 나올 거다라고 이렇게 그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라 통계가 그러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미리 인식을 하고 잘 대비를 한 친구들이 한 무난하게 한 80점 이상 나오면 굉장히 선방친 거예요. 네. 뭐한 고등고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때 그리고 또 첫 번째 시험은 적응이 들 때 그 다음부터는 좀 적응을 해 나가요. 한번 멘탈 어택을 받아서 적응해 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저기 80점 이상 만약에 맞게 되면은 다른 친구들이 막 이렇게 다 떨어졌을 때 이때 벌려놓은 차이가 엄청나게 개이득이 됩니다. 왜냐면은 다 같이 좀 약간 망할 때.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집값이 다 떨어질 때 그러니까 되게 저점에서 뭔가 점수를 따는 어떤 그런 거가 돼서 엄청나게 유리한 이점에서 고등 어떤 내신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시험이 진짜 되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부터 막 여름방학 거치고 2학기 거치고 이러면은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아요. 다 적응해서 지금 이제 고등학생 형 누나들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하거든요. 중학교 때처럼. 그 내용도 심지어 내용도 좀 잘못된 게 처음 하는 애들한테 좀 쉬운 걸 줘야 될 거 아니야. 고등수학 상이 고등수학 하보다 내용이 내가 봤을 때는 분명하게 좀 매운맛인 것 같아.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2학기 게 오히려 이해하기도 좀 덜 어렵지 않고 막 쉽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얘보다는 좀 훨씬 양도 적고 좀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겨울방학 때 에너지 많이 쓰는 어떤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 수학 학원, 수학 공부, 그 다음에 휴식 이렇게 좀 집중을 하시면은 또 충분히 좋은 점수 가져갑니다. 80점 이상. 어쨌든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얘기만 좀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일단 좀 여기까지 해보고요.